본인은 자각을 못하고 있지만 어금니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상하고 신경치료하고 부셔지고 임플란트하고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이렇게 차근차근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암면외과 박재봉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최근에 상당히 좀 놀라운 통계를 봤는데 네. 부정교합 하면 뭐 치열도 뭐 심하게 삐뚤어져 있고 교합이 심하게 안 맞는 분들 이렇게 떠올라서 그런지 많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 인구의 75%가 부정교합이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충치 그리고 잇몸질환 다음으로 가장 흔한 구강 문제로 꼽는 것이 부정교합입니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부정교합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치료를 하는 퍼센테이지는 뭐 한 25%, 뭐 한 4분의 1 정도 이렇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부정교합이 많은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과연 부정교합인지 아닌지 부정교합인데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부정교합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지 그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장님 얘기해 주셔서 저도 알았는데 부정교합이 좀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부정교합이 정확히 뭘까요? 부정교합은 쉽게 말하면 윗니와 아랫니가 잘 안 맞물리는 것을 부정교합이라고 하죠. 만약에 이제 치아가 잘 안 맞물리고 그냥 치아가 삐뚤빼뚤하고 뭐 이런 것도 치성의 이제 부정교합이지만 뼈 자체가 움직여가지고 아예 안 맞는 밥 먹는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 주걱턱이나 무턱, 뭐 비대칭이 심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교합이 되지 않는 현상 자체에 대한 진단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위에 치아가 아래 치아를 일반적으로 덮고 있는 구조죠. 보통 한 2-3mm 정도를 덮고 있는 구조고 이 상태에서 앞니와 어금니가 고르게 닿아서 균형 있게 양쪽에 힘을 나누어서 씹는 형태를 정상적인 교합이라고 하고 이것이 안 되는 것은 모두 이제 부정교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격성 부정교합이 보통 이제 우리가 양악수술이나 이러한 수술의 적응증이 될 수 있는데 주로 상악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경우나 하악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온 경우, 상악이나 하악 중에 하나가 비대칭이 심한 경우, 수직적으로 너무 길거나 짧아서 전체적으로 교합이 맞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난번에 동생분 양악수술 해주신 이야기 해주시면서 동생분이 부정교합 3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 급수는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 거죠? 급수가 뭐 한자 급수나 뭐 태권도 급수처럼 심한 정도에 대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1급, 2급, 3급을 나누는 기준은 어금니 관계예요. 양측에 있는 첫 번째 어금니의 보통 앞뒤 위치의 관계인데 위에 어금니의 앞부분이 아래 어금니의 중간 정도에 오는 것을 1급이라고 합니다. 그럼 1급이어도 부정교합은 있어요. 왜냐하면 앞니만 삐뚤빼뚤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1급 부정교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수술을 할 필요가 거의 없겠죠. 어금니 잘 맞고 앞에만 쫙 하면 이제 되니까 보통 치성 부정교합이라서 교정과 치료를 받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경우는 하나 더 나아가서 더 심하다 이게 아니고 아래턱이 아까 위치, 그 치아의 위치보다 어금니의 관계에서 뒤로 들어가 있을 때를 2급 부정교합. 이것은 우리가 흔한 말로 실제로 바깥에서 보이는 걸로 무턱이라고 많이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상악이 돌출되어 있다고도 표현이 되고 3급은 반대로 앞으로 나가 있는 주걱턱이라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죠. 윗치아의 앞쪽이 아래치아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아래치아가 더 앞으로 가 있을 때 이거는 치아의 관점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상악이 꺼져 있을 때도 3급 부정교합이고 하악이 나와 있을 때도 3급 부정교합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CT도 찍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동생은 3급입니다. 아래 턱이 윗턱에 비해서 앞으로 나와 있는 상태. 골격성 부정교합인 3급 부정교합인 것입니다. 골격 자체가 부정교합이기 때문에 치아를 아무리 당겨도 그것을 정상교합으로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뼈 자체를 옮겨야 되니까 이러한 경우에 턱교정 수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악수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원장님 내가 부정교합인지 아닌지 자가진단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일단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입이 벌어진다던가 입을 다무는데 좀 힘이 든다던가 턱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 호두주름이 막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입술의 폐쇄 부전이나 돌출입 그리고 윗턱과 아래턱의 어떤 수직적 문제 때문에 부정교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앞니의 맞물림을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은데 윗니보다 아랫니가 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다거나 중심선이 안 맞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정교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어금니 쪽의 교합의 체크를 보면 되는데 한쪽이 먼저 닿는다던가 좌우의 맞물림이 조금 다르다던가 항상 한쪽으로 본인이 씹는다던가 만약에 치아를 뒤쪽을 맞추려면 턱을 좀 움직여야 맞다던가 이런 경우에도 부정교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을 때 얼굴에 비대칭을 눈을 수평으로 놨을 때 코랑 인중이랑 입술, 턱까지 이 선이 비대칭이 혹시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골격성 비대칭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우 턱선의 높이가 다르다던가 입꼬리의 높이가 다르다던가 편안하게 거울을 볼 때 한쪽 광대가 올라가 보인다던가 이러한 것들도 비대칭으로 나중에 골격성 부정교합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씹는 기능을 좀 체크해 봤을 때 한쪽으로 많이 씹거나 한쪽이 씹는 것이 좀 어렵다거나 라면 같은 걸 먹을 때 앞니로 끊어 먹기가 좀 힘들다거나 질긴 음식을 씹는데 어금니 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교합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부정교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음을 했을 때 발음이 자꾸 샌다거나 이러한 것들도 이제 교합이 정확하게 온전하지 않을 경우에 발음이 많이 셀 수가 있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하나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옆모습을 봤을 때 사진을 찍거나 봤을 때 상악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 보인다거나 턱이 너무 들어가 보인다거나 윗턱과 아래턱은 괜찮은데 입이 너무 튀어나와 보인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도 골격성 부정교합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적어도 3개 이상 많은 부분이 이제 본인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부정교합이라고 바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가까운 치과 교정과나 치과 구강암면외과에 내원하셔서 CT를 촬영하고 본을 떠서 치아 모델을 보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겉으로 봤을 때는 부정교합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도 CT를 봤을 때는 골격적으로 좀 틀어져 있거나 뭔가가 각도나 길이가 이상하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우리가 치성 부정교합이라 그러면 본인이 이 해가지고 거울 보거나 했을 때 잘 안 맞으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본인이 부정교합이다 이래서 이제 교정과로 많이 가시는 경우들은 많은데 골격성은 치아가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봤을 때 치아의 교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은 CT를 찍고 면밀히 살펴봐야지 골격성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밝혀지는 경우들도 있어서 구강암면외과 전문의에게 CT를 찍어서 골격성 부정교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부정교합을 갖고 있는 네. 모든 사람들이 꼭 치료를 해야 하나요? 꼭 치료를 해야 하나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치료로 이어지는 확률은 보통 높으면 한 40%, 낮으면 한 20-30% 정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사는데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한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물론 젊었을 때 10대, 20대, 30대 때는 사실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본인은 자각을 못하고 있지만 앞니가 만약에 안 닿는 경우에는 어금니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다 많이 상하고 신경치료하고 부셔지고 임플란트하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앞니가 안 닿아서 어금니에만 교합력이 가해져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화를 하는 데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이제 나눠지는데 기계적 소화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입 안에서 음식물을 막 씹어서 잘게 씹어서 위로 보내서 위에서 화학적으로 소화를 시켜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몸에 소화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강 내에서 하는 이러한 기계적 소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부정교합이 심했던 환자분들은 본인은 잘 모르죠. 원래 이제 기계적 소화가 잘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위장관과 관련된 질환이나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들을 달고 사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정상교합이 된다면 훨씬 더 소화 효율이 높아져서 이러한 부분들도 해결이 가능하겠죠.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를 반드시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의사들마다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수술을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수직적으로는 개방교합이 너무 심한 경우 오픈바이트가 너무 심해가지고 앞니로 전혀 끊어먹지를 못해서 어금니만 닿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금니가 많이 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분들 중에서도 교정적으로 치아를 닫기가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개방교합이 심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한 딥바이트가 있어요. 과계교합이라 가지고 아래 치아가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아래 치아의 끝이 위에 잇몸을 계속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잇몸에 그리고 구강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계교합이 심한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크로스바이시라 그래야죠. 아래 치아가 한쪽의 치아를 바깥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비대칭 유발도 심하게 되고 위아래 각각의 잇몸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크로스바이시 심한 경우에도 교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반드시 수술을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아래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기도 공간이 매우 좁아서 수면 무호흡 때문에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다른 질병들까지 유발될 정도로 정도가 심하다면 이러한 클래스 2 무턱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반드시 권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걱턱이 많이 심해가지고 절충적으로 치아를 이렇게 눕혀서 교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에도, 제 동생이 그런 케이스였죠. 그런 경우에도 수술적으로 턱을 당겨와서 교합을 맞추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 부정교합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제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첫 번째가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1년 365일 열심히 관절이 힘을 받기 때문에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그 턱관절이 작용하는 힘이 양쪽이 다르고 안 좋은 힘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턱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안면 비대칭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치아와 치주, 잇몸 조직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쪽만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그쪽이 많이 망가지겠죠. 그리고 이제 교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기계적 소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화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능의 하모니가 깨지면서 발음이나 호흡에도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삶의 질에 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정교합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이렇게 차근차근 누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교정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앞으로 생길 상황에 대해서 예방을 해놓는다면 환자분의 삶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제 부정교합을 개선하고 싶다면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부정교합 개선은 부정교합의 원인 그리고 카테고리에 아까 나눈 거로 치성 부정교합이 있고 골격성이 있잖아요. 치성의 부정교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교정치과에서 교정치료를 통해 충분히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이 좀 많이 튀어나왔거나 했을 때 들어가거나 하고 싶다면 발치를 하면서 교정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 더 침습적이지만 교정치료와 발치치료를 통해서도 많은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격성 부정교합 의 경우에는 단순히 뼈의 틀어짐이나 뼈의 길이의 다름을 치아를 눕히거나 휘게 해서 교정을 하는 절충 교정이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은 한데 너무 과한 경우에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치아의 각도가 안 좋아지고 그런 안 좋아진 치아의 각도나 이러한 부분에 지속적인 교합력이 가해지면서 잇몸이나 치주 조직이 많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턱 교정 수술의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턱 교정 수술이라는 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위턱이나 아래턱의 위치나 각도 이러한 것들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치아의 교합을 정상 교합으로 쉽게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과 교정 치료를 함께 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정상적인 교합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원장님, 골격성 부정교합인데 이제 치아 교정만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양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충 치료를 통해서 치아의 교합도 맞추고 얼굴의 안모도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뼈의 위치 차이나 각도의 차이나 비대칭이 정도 이런 것들이 심한 경우에 만약에 절충 치료만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교합이 당장이 문제가 없더라도 재발이 심화될 수 있고 심미적으로 문제가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의 절충 치료는 괜찮으나 만약에 그 양이 심하다면 반드시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와 함께 상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안모를 가지게 될지를 대략적으로 들어보고 어떠한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교정 치료를 절충 치료만 할지 수술 전 교정과 수술을 진행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급 부정교합 주걱턱이 심한 경우에 만약에 절충 치료로만 했을 경우에
경우에 입이 들어가 보이고 아래 입술이 들어가 보이고 턱만 나와 보이는 마녀턱같이 되는 경우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리고 무턱이 심한 경우에 발치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닫는다고 최대한 닫다가 합주기처럼 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너무 무리하게 수술이 하기 싫어서 절충 치료만으로 가는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하시고 충분히 상담을 받고 알아보신 다음에 정확하게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꽤 흔한 분들에게 있는 한 70% 이상 있는 부정교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제 동생이 저한테 양압수술을 받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 나 이거 진작에 할 거 왜 이제야 했지? 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코골이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교합이나 이러한 기능들이 돌아온 다음에는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동생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있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아서 그냥 지켜보는 분들, 부정교합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얘가 살아보니 뭐 크게 불편하진 않아서 그냥 살았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나? 아니면 나도 수술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자가 진단을 하거나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교합과 관련하여 또한 궁금하신 게 계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아간면외과 전문의 맥스 구강아간면외과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